M+와 함께하는 시드 크레센도. 시드는 씨앗, 크레센도는 음악 기호로 점점 더 크게를 의미하는데요. 창업 기업을, 스타트업을 점점 더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8개의 기업과 함께했고 2023년도에는 시즌2로 돌아오면서 10개의 기업과 앞으로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VC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퀀텀 벤처스 코리아의 강승순 심사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존의 조력킹님을 대신해서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VC 킹으로 불러드릴까요? 아니,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VC 킹. 오늘만큼은 내가 VC 킹이다. 그 육아휴직에서 돌아오신 우리 AC 킹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 엑셀러레이트 협회 강성묵 매니저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출산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 낳으셨대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기업도 소개해드려야겠죠? 세 번째 기업 대표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당당하게 네, 걸어 반갑습니다. 나오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담비 INC의 서문길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딱 5분의 시간을 드려요. 5분 IR. 시간 중요하신 거 아시죠? 네네. 네, 지금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계 잘 봐야겠네요. 하나, 둘, 셋,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심할 땐 틱톡, 배고플 땐 서피, 서피에 어디 갈까에 대해서 소개드릴 담비 INC의 서문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 때 이 고민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먹지? 자이든 타이든 늘 고민되는 반복되는 고민입니다. 제가 고민이 없다 하더라도 와이프나 아니면 선배님이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이렇게 고민을 던져주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10%가 매일 걸어서 가까운 매장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도보 15분이라는 것은 1km 이내를 의미하는 건데요. 매일 557만 번 정도 발생을 합니다. 전체 매장 방문 식사의 82% 되는 걸로 그 투스브러시 프리퀀시라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자주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디에 맛집이 있고 하는 것들이 핸드폰 안에서 검색을 해서 다 찾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걸 또 찾자니 귀찮고 안 찾자니 또 맛없는 데 갈까 봐 걱정되고 늘 고민입니다. 검색은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솔루션은 서피입니다. 주변 맛집을 3초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틱톡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쿨한 맛집 기록 찍으면 원래 뭐 편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도 넣어야 되고 전환 효과 같은 것도 넣고 자막도 넣고 이렇게 일이 많은데요. 저희 서비스는 그냥 단순하게 3초 리얼하게 그리고 그 장소에서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 순서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을 열면 중국집이 나오는데요. 또 넘기면 샌드위치집 나오고 넘기면 그 다음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까운 순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옆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같은 장소의 다른 모습이 시간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메뉴가 있는지 인테리어는 어떤지 그리고 메뉴판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식당에는 이런 정도 가격대에 이런 분위기의 식당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특징인데요. 방향 모드라는 게 있어서 그걸 켜면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딱 들면 그쪽 방향에 있는 맛집만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 골목에 뭐가 있지 싶으면 그쪽 골목을 보고 이렇게 쫙 넘기시면 되고요. 저 길 건너편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 길 건너편을 보고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특허 출원을 올해 해놨고요. 축지법 인터랙션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맛집 지도 앱이나 맛집 앱이나 지도 앱 같은 데서 보통 그 맛집을 찾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다르게 탐색하는 방식이 검색이 아닌 서핑하는 느낌이라서 경험적인 측면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콘텐츠를 보여주는 틱톡이라든지 뭐 유튜브 쇼츠 같은 서비스들도 있는데 그건 내가 맛집 찾고 싶어서 앱을 켠다기보다는 TV처럼 심심할 때 켜는 앱이라서 아예 시작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차별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틱톡 이용자만 해도 15억 명이고 그리고 유튜브 쇼츠랑 그다음에 인스타 릴스에서도 그 광고 수익을 쉐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를 했고요. 그 틱톡 광고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지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처음에는 없을 테니까요. 그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UI, UX적으로 콘텐츠 업로드 불편함을 제거하는 부분 그리고 단계적으로 점포를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저희가 이제 마곡에 있으니까 마곡부터 일단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잘 된다고 하면은 홍대처럼 이제 외국인들도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여의도 강남 같이 직장인들 많은 곳, 그다음 데이트족이 많은 곳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서 한 지역을 공략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렇게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들도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순댓국이다 이러면은 이번 주 순댓국 쭉 올라오는 거고요. 이번 주는 홍대다 하면은 홍대 맛집 거리 그 콘텐츠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경품 같은 것도 주고 포인트도 적립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슬라이드를 하면 이제 광고가 나오고 그 광고를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전단지를 나눠줄 때 최저가가 35원 정도 하거든요, 한 장에. 근데 저희는 10원 정도 매출 발생시키고 그걸 앞에 노출됐던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하는 광고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매장에서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맨 앞에 자기 콘텐츠를 올리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구독 서비스 해가지고 예약을 한다거나 뭐 주문을 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이제 언락을 시켜주는 식으로 해서 월 매출을 발생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올해는 투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앱 서비스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단계별로 그 점포 수 늘려가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올해 목표고요. 그래서 연말에는 다 같이 2차 회식하고 2차 갈 때 서피로 다 찾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는 BM 적용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지 그리고 스케일업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데일리 앱으로서 인정받아서 그 상장 또는 매각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LG CNS 한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8년에 분사 창업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챗봇 서비스하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업 대상으로 제공을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팀 다 개발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희가 이번 도전이 큰 완전히 정반대의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늘 처음에 지금 창업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먹고 저희를 괴롭혔던 게 오늘 뭐 먹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 잘 들었습니다. 딱 시간도 정확히 지켜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IR을 들으면서 일단은 MC 겸 쓰리니 입장에서 먼저 이제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VC랑 A씨의 관점에서 아마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조금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서피라는 앱이 있는 건가요? 앱을 개발 중이신 건가요?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돼서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쇼츠 영상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 릴스랑 뭐 인스타그램 얘기를 하셔서 그럼 이 영상을 릴스에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서피라는 앱에서 보는 건가요? 서피란 앱에서 봅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네. 사실 뭐 먹는지 고민은 맨날 해요. 네. 오늘 저도 고민을 했고. 근데 뭐 먹으러 나갈 때 사실 이 근처에서 이 방향으로만 보고 저 방향으로만 보고라기보다 그냥 이 근처 뭐 네 가지 뭐 사거리가 있으면 사거리 중에 맛집을 찾지 꼭 이쪽 방향으로만 맛집이 있을 걸 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유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방향에 대해서 해주는 거는 하나의 모드 전환인 거고요. 그 기본은 주변이 방향이 표시되면서 이쪽에 15m 옆에 여기 뭐가 있고 저쪽 50m에 뭐가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내가 이쪽 길 건너기 싫을 때는 이제 방향 켜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주변이 번갈아 가면서 거리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VC랑 A씨 입장에서 사실 요즘 투자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맛집을 찾아주는 스타트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잘 되나 싶었는데 없어진 앱들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유저 입장에서 좀 많아요. 그리고 막상 제가 그나마 세일 쓰는 게 망고플레이트라는 앱이 있는데 막상 가보면 그 가게도 없어지는 게 또 많고, 그런 입장에서 보셨을 때 VC 입장에서는 우리 서피를 어떻게 좀 어떤 점이 의문점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점이 궁금한 점, BM이나 뭐 어떤 측면에서 좀 날카롭게 한번 분석해 주시죠. 일단 뭐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출시일을 대략적으로 언제로 보고 계신지 뭐 몇 월 정도까지, 일자까지는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오늘 이 방송으로 통해 가지고 빨리 투자금이 들어오면은 빨리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투자가 이제 올해 만약에 가을까지 어렵다고 하면은 한 9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 그러면 일단 대부분 근데 질문해 주신 내용에서 많은 이런 맛집 어플들이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많이 받은 곳도 있어요. 많이 받은 곳도, 되게 많이 받은 곳도 있는데 그들이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옛날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시장 안 좋아지기 전에는 플랫폼, 뭐 이커머스 이런 시장이 엄청 컸어요. 일단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금을 엄청 많이 넣어줬고 A씨, VC들이. 근데 그 이후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지고 나서는 이런 투자금을 저희가 가장 넣고 싶어하지 않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맛집 쪽이. 맛집이라기보다는 이런 플랫폼 쪽. 예. 근데 플랫폼이 해보면 이제 이커머스 아니면 뭐 이런 맛집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주로. 아니면 뭐 SNS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렇냐면 이게 수익 모델 때문입니다. 수익 모델. 이제 뭐 여기 산정하신 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올해 만약 투자만 받고 잘 나온다면 올해 매출 90억 원을 예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왜냐면 이 어플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출시까지 어떻게 완성도가 되게 있다는 가정하에 출시됐을 때 이 사람들이 사용자가 많이 있어야 콘텐츠가 많아질 텐데 사용자를 어떻게 모을지가 이 IR 자료에 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사용자를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뭐 언제까지 얼만큼 모으실 이런 계획, 전략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수익 모델 그대로예요. 그냥 광고 플러스 구독. 근데 요거 이외에 또 다른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잘 될 수도 있죠. 되게 잘 될 수도 있으나 현재 얼어붙은 이런 투자 시장에서는 색다른 게 없네 라고 많은 투자사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 혹시 다른 수익 모델을 붙일 수 있다면 이 서피라는 아이템에서 전혀 다른 아이템이 아닌 어떤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지 일단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궁금합니다. 네, 저도 여기다 덧붙이면 2023년 9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올해 아까 9월에 앱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90억 원을 진짜 어떻게 산출했는지 숫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사실 좀 궁금하네요. 네네네. 일단 지금 이야기 속에서 이제 질문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일단은 지금 저희는 저희 멤버들이 모두 그 지인 통해 가지고 이 앱이 출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각지의 맛집 콘텐츠 영상 3초짜리 영상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이 지금 데모 버전이 나왔거든요. 데모 버전이 나와서 저희가 테스트 해보면서 원래는 이제 6월, 7월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UX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그 결론이 나와가지고 기능은 다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투자금을 받으면 그 UI, UX를 이제 개선을 해서 젊은 분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단추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 퍼지는 거는 나쁘지 않게 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왜냐하면은 어디 가지 했을 때 지금 뭐 이제 지도 앱 켜거나 뭐 이렇게 검색하거나 이렇게 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서핑해서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바로 옆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 뭐야 무슨 앱이야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방향 나오게 하는 것들도 충분히 이제 데모를 저 대신에 데모를 해줄 만한 젊은 분들이 많다. 근데 이제 그 앞에는 그러면은 어느 한 군데서 어느 정도 돌아가줘야 이게 쓸만하다라고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좌표를 하나 찍어가지고 거점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곡 지역에 봤더니 카페가 한 500개 정도 있고 한 식당이 한 1,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초기 시드나 아니면 프리에이 정도 투자금 받으면 그걸로 한 달 정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도 충분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밥값을 주고 메뉴를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먼저 이제 그 지점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메뉴 같은 거 좀 찍어도 되냐 부탁해서 해주면은 찍고 안 되면은 뭐 밥을 사 먹든지 해서 한 달 정도 쭉 하면은 제법 마곡 이 지역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입주해 있는 곳이 이제 M 플러스 또 허브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대표님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저희 앱 런칭했습니다 해서 이 안에서 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LG가 저희 그 투자사거든요. 그래서 사내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 지금 수준으로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제 UI UX가 큰 무리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마곡에 있는 한 2,0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충분히 깔아가지고 써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첫 단추는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사람들이 이 앱을 쓰는 게 이제 잘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마곡 지역을 이제 확보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단추고,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이 방송을이나 오늘 만나뵌 AC, VC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면은 그런 걸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여자 입장에서 네네. 맛집 컨텐츠들은 결국엔 이제 컨텐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엔 보고선 맛있어 보여야 저희가 가는 건데 누가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것도 맛있어 보이고 맛없는 것도 맛있어 보이고 맛있는 것도 맛없어 보이는 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지인 찬스가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뭐 알바생 고용하거나 뭐 사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한다는 거는 퀄리티 보장 면에서 아쉬울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스리니의 생각이 약간 들어서 A씨 입장에서 들어보셨을 때는 이거에 대한 대답이 좀 어떻게 들리셨나요? 일단은 사실 뭐 VC랑 가장 A씨의 큰 차이는 뭐 보육에 대한 여부니까 어떻게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베타 버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저희 1회차도 그랬지만 어플을 제가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베타 버전인지 몰랐고 이제 서피를 깔아가지고 또 마곡에 제가 오늘 원래 점심 먹을 계획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을 하게 돼서 여기서 한번 점심을 이렇게 하는 건가 찾아봤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베타 버전이니까 정보는 많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쉬운 점은 UI나 UX가 아직은 처음 하는 입장에서 좀 일반 쇼츠나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넘기면 바로바로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아직은 조금 대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궁금한 게 그 이제 당근마켓처럼 그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제가 마곡에 있으면은 마곡 것만 볼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서 있는 곳 기준으로 탐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약에 홍대 쪽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샵 홍대라고 입력을 해가지고 홍대 키워드만 필터링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순댓국 먹고 싶다 이러면 순댓국 입력해서 넘기면 순댓국집만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메뉴가 됐든 아니면 어떤 지역이 됐든 키워드를 넣어서 그렇게 탐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사진 콘텐츠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인스타나 뭐 이렇게 맛집 사진 보고 와 여기 괜찮아 보인다 해가지고 갔다가 완전 별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속았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받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잘 찍었고 어떤 사람은 못 찍은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쭉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컨텐츠 사진도 찍고 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에 한두 번 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리얼하게 보여줘도 아 여기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을 때 맛집 앱들은 보통 친구들하고 가기 좀 분위기 굉장히 좋은 곳이나 아니면은 데이트하거나 뭐 이렇게 중요한 자리일 때는 맛집 앱 찾아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찾는 반면 내가 이제 오늘 나가서 자취방 근처에 가까운데 이제 가고 싶은데 뭐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제육덮밥 그 뭐 럭셔리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제육덮밥인데 10,000원 언더면은 난 갈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남자들이 좋아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빠르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은 서비스를 해봐야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것들 중에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 가지고도 네. 그래서 좀 더 말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네. 저는 이거 봤을 때 또 들었을 때 느낀 점은 콘텐츠를 모으는 건 뭐 알바 쓰시고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개수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수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맛집을 요새 맛집 보고 가는 건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고 그 안에서도 보통 여자분들이 되게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에 비해서. 네, 제가 이제 이건 개인 경험적인 거라 틀릴 수도 있지만 뭐 통계치를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이 발전해서 이전 바로 요 전 세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지도나 뭐 이런 거에서 뭐 검색해서 찾았지만 요새는 이제 그 인스타그램 네이버 지도나 망고 플레이트에서 본 거는 맛집이 아닌 경우도 많다.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맛집 인플루언서 네, 성수동 오빠랑 이렇게 검색하죠. 광고 많이 안 받는 본인들이 진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걸 들어가서 거기서 찾은 다음에 그걸 거꾸로 지도에 여기 홍대라고 했는데 홍대 어디 있지? 거꾸로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한 부분이 이런 콘텐츠 수도 늘릴 겸 뭐 이런 뭔가 이런 걸 위해서는 저희 이런 릴스 비슷하게 저희가 3초 영상이 인스타 같은 데도 공유가 될 수 있게 플랫폼이 되어야만 할 것 같아요. 서피 플랫폼 안에서만 이게 행해진다면 여러 가지로 조금 콘텐츠 모으는 속도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조금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요새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뭐 물건을 팔더라도 여러 대 다 올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쉽게 그냥 다 올릴 수 있게 뭐 클릭 한 번이면 쉽게 다 퍼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금 이 플랫폼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사업 전에 와인 플랫폼을 했었는데 와인 플랫폼이 굉장히 많았어요. 코로나 때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우후죽순 쏟아졌는데 그나마 살아남은 것들은 인스타그램이랑 연동될 수 있었던 거. 그런 거를 아예 빼버리고 자기네들끼리 앱에서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고 불편해요. 왜냐면 내가 먹은 와인, 내가 마신 와인 자랑하려고 인스타에 올리지 그 앱에 올리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먹은 음식 인스타에 올리지 서피에만 올리지 않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인스타에 올린 것도 서피에 클릭 한 번 하면 3초로 들어가게 편집이 뭐 10초짜리 올렸다 인스타에 그럼 자동적으로 3초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쁘게 그게 서피로 클릭 한 번이면 올려져서 뭐 서피에서는 처음엔 콘텐츠 모아야 되니까 여기 뭐 혜택을 좀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퀄리티 플러스 콘텐츠 수를 빨리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잘 올리는 분들 약간 포용하는 그런 그런 것도 컨셉인 있고 뭐 그런 인스타에 유명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뭘 해드리면서 처음에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보완을 하자면은 제가 나름 이제 만으로 20대 후반의 나이인데 요즘 검색을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인플루언서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스타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예를 들어 뭐 순댓국 맛집을 찾는다 그럼 이제 순댓국 맛집을 쳐요 인스타에 그러면 인기 게시글로 안 가고 최근 게시물로 가요. 왜냐하면 인기 게시글은 광고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20대 모르겠어요. 이게 20대만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광고에 이제 아주 치를 떨면서 진짜 좀 현실적인 뭔가 맛집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저희 VC 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이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동시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어플에 올린 게 이제 인스타에 연동이 되면은 그거 보고 사람들이 또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틱톡이라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유튜브에서 틱톡 로고 박혀 있는 그 영상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도 서피 로고를 넣어서 이제 인스타에다가 쉐어를 하면은 거기서 보고 이건 뭐야 무슨 앱이야 이러면서 이제 타고 들어올 예. 쉽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M 아까 얘기하신 것들 중에도 이제 제가 이제 발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설명 안 드렸었는데 그 자기가 이제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그 컨텐츠가 지금 제가 시간 순위라고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많이 받은 게 앞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가맹점주가 직접 올린 게 앞쪽으로 가고 이런 장치들이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괜찮은 그 사진을 잘 찍잖아요. 그럼 좋아요가 많이 받는 거고, 그럼 앞에 노출되는 거고, 그럼 광고 수익을 쉐어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앱테크 같은 기능으로 해서 이게 용돈벌이가 된다. 내가 그 무슨 동작구 무슨 동에서 하는데 내가 내 집 주변 예쁘게 잘 찍으면은 이게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돈이 된다. 이런 요소들이 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올리면은 이게 트렌드라든지 여기는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여기는 어떤 맛집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하나의 이제 1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2023년 6월 그 홍대 맛집 해가지고 성수동 맛집 해가지고 그걸 또 유튜브에다 올리고 거기서 또 조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저희가 말하자면은 누가 골라서 추천하거나 돈 받고 광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한 맛집이 어디였냐 이거를 이제 데이터화해서 콘텐츠로 또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사실 시간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우리 이제 담비의 경영진들을 보면 아까 앱을 개발을 정말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보시면 다들 앱 개발에는 너무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하려는 것들은 앱 개발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MZ 세대들을 타겟으로도 하기 때문에 콘텐츠에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유니크하게 이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측면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두 분이 이야기하신 면이 VC가 사실 모든 VC를 저희가 만족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저도 스타트업 입장이지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 입장에서 이 경쟁사 분석을 볼 때 사실 이 맛집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맛집 서비스인데 지도 서비스랑 영상 플랫폼을 넣어놓은 거는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저라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망고 플레이트는 SNS랑 연동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앱 개발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는 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맛집이랑 차별화를 두면 VC 입장에서 이런 말을 애초에 이거는 뭐 안 되잖아요. 뭐 되잖아. 이런 말 할 건덕지 자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쟁사 분석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전 들어가지고. 네, 경쟁사 분석은 엄청 중요하고요. 보통 이렇게 표로 해주시고 이제 만약 IR 때는 간단하게 발표를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표로 많이 작성해 주시는데 이제 만약 IR을 넘어서 이제 더 저희가 투심을 진행하고 싶다 이럴 때는 엄청 디테일한 자료를 많이 요청해요. 실제로 그 회사 직원이 아닌데 이건 어떻게 알지?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도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은 최대한 그거를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면 거기 다녔던 직원을 어떻게 통해서 그런 정보를 해가지고 이게 차별화가 확실히 우리가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들으면서 더 발전시키기에 좋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B2B로도 조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돈을 크게 벌려면 B2C로 가야만 할 것 같지만 B2B로 예를 들어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타의 맛집을 찾으면 네이버 지도 가서 다시 찾는데 이게 위치가 어딘지 애초에 저희 이런 3초 영상이나 이런 게 네이버 지도 켰을 때 거리 뷰 보일 수 있듯이 그게 그냥 딱 거리 뷰랑 같이 그게 보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네이버랑 어떻게 협업을 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또 그걸 보이면서 거기에 광고 한 줄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수익을 서로 쉐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이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B2B가 처음에 조금 받쳐줘야 처음에 고정 수익이 좀 나고 그래서 사업을 조금 영위해가면서 나중에는 사업을 키우는 건 B2C로 이런 식으로 조금 해야지 처음에 사업을 키워나가고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충분히 또 가능한 게 LG 사이언스파크이기 때문에 또 네네. 충분히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제 아는 분들이 네이버 많이 다니시죠. 네, 이 결국에는 다 이렇게 인맥으로 되더라고요. 그 맛집을 인맥으로 게시판에 올릴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네이버 위치 서비스라던가 이게 지금 기존 다른 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망고 플레이트를 쓰는데 주소 복사해가지고 네이버 가서 보지, 전화해서 실제로 지금 이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 어떻게 보면은 참 촌스럽게 앱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앱으로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올인원 해주신 플랫폼이 것 없어요 한마디로. 네, 여러 개 통합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네, 실은 저희가 이 앱이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플랜 B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에 협상을 해서 팔자. 근데 그걸 거꾸로 해서 애초에 먼저 안 될 가능성을 갖고 근데 사업을 하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좋은 생각만 해도 되게 힘든 게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사업을 목표를 조금 스피노프 하신 거잖아요 챗봇에서. 그러면 이걸 확 딱 정하고 이거에 집중해서 조금 처음엔 다 모든 사업이 힘드니까 힘들어도 빠르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시고 이 팀원들이 네 분이신 거죠? 네, 리맹 제 생각은 이게 약간 이제 콘텐츠 뭐 디자인 이런 걸 한 분이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2명 정도 각각 해서 좀 콘텐츠 할 수 있는 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발적으로는 충분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예. 아무래도 콘텐츠 회사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왜냐면 요즘 얼어붙은 시장에 콘텐츠는 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콘텐츠에 그런 걸 좀 잘 살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될 걸 생각하지 말고, 사실 저는 사실 가진 게 없거든요. 근데 다른 대표님들이나 VC 분들이 계속 소개를 해주시는 게 이 정민아 대표의 장점은 무모함이다. 그게 또 먹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실력에 받쳐주시니까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 참 이 시간이 30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 또한 인연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서로 명함을 주고 받았으니 계속 질문하시고, 저는 사실 늘 이렇게 한번 알게 된 인연한테 계속 묻거든요. 저 이거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더 충분히 이미 크게 성장하고 계시니까 더 크지 않을까. 우리 AC 킹님도 마지막으로 좀 좋은 조언 한번 해주시죠. 조언이라기보다는 또 궁금한 게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제 맛집에 특화돼 있잖아요. 혹시 맛집을 넘어서서 좀 더 카테고리를 넓힐 생각도 있으신지? 사실은 처음에는 그 장소로 접근했었어요. 맛집으로 오히려 좁힌 상황인 거고 커피숍만 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다가 맛집 정도로 살짝 늘린 상황이고, 원래는 이제 지도 앱에서 나오지 않는 스팟들이 있습니다. 무슨 낚시터도 있고 그다음에 산 정상도 있고 그런 지도 앱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명소들이거든요. 처음에는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바로 일상생활에 오는 뭐 프리퀀시 자체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맛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내가 테니스 좋아한다 그러면 테니스 어디서 치지 하면 테니스 코트 볼 수 있고, 골프장 어디가 분위기 좋지 하면 골프장 볼 수 있고, 뭐 노래방 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맛집 범주에 속하는 거니까 좀 빼고, 뭐 해변에서도 저기 부산 지금 여름이니까 해변 간다고 하면은 해변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해변에서 찾으면은 어디가 분위기 좋은지 바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광이랑도 연결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챗봇 회사를 하면서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게 언어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한국어에 특화되고 뭐 이런 요소들이 글로벌로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디어로 승부 가능하고 글로벌로 먹히는 서비스로 하고 싶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지금 아이디어가 디벨롭이 되고 앱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제가 뉴욕에 이제 만약 여행에 가가지고 아침에 딱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조식 시간이 끝난 거예요, 호텔에서. 그래서 이 앱을 켜면은 제일 가까운 맛집이 뭔지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광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하는 측면은 일단 마곡 지역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마곡 지역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은 전국에 깔려 있는 프랜차이즈 쪽으로 이제 컨택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고 지자체들도 관광 차원에서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지자체 분들한테 또 협조 부탁드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에는 이제 크게 퍼지는 거는 그 다음 이슈인 거고 지금 오늘 알려주신 아이디어랑 그 다음에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랑 잘 해가지고 일단 앱이 잘 되고 나서 딱 이제 멋지게 연락 서로 주고받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VC분들, 투자자분들 다 들으셨죠?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신 아이디어들이 다 스폰지 마냥 다 흡수하시기도 하고 이미 머릿속에 갖고 계셔서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담비, 정말 담비 같은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찾아주셔서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정말 저희들 같은 고용직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담비 같은 회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비 같은 담비 기업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